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 속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최지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우리 나왔던 키워드 중에 러스틱 라이프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네, 러스틱 라이프는 이제 시골 향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뭐 귀농이나 귀향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안식처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나만의 힐링 장소나 케렌시아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에 우리가 겪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근데 오히려 2021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제 2022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니까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재택근무를 쭉 하고 계셨다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회식을 좀 강요받는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서 아 그냥 또 혼자 있고 싶다, 뭐 힐링하고 싶다 이런 어떤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스틱 라이프가 더 확대돼서 2022년에는 좀 나만의 오아시스를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2022년에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를 어떻게 찾던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시골로 향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 이걸 가장 대표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전에는 호캉스라는 말이 인기였는데 이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시골에 가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핫한 휴가다라고 하면 고가의 호텔에서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몸빼 바지를 입고 좀 가마솥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시골 감성으로 휴식을 취하는 특히 MZ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MZ세대들이 좀 많았다. 그런 기사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골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박 31일 이렇게 장기간 숙박하시는 그런 특히 젊은 세대들, 젊은 직장인 분들이 좀 많았다. 이것도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장기 숙박이 늘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또 이렇게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사무실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재택근무에서 더 나아가서 워케이션이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 이제 워킹과 베케이션을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좀 휴식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직장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지방의 소도시에서 워케이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퍼시스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스커라는 브랜드는 양양에 이제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운영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워케이션 장소를 만드셔서 이런 젊은 직장인들, 워케이션을 원하는 분들이 이제 소도시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워케이션 이 사례를 보고서 진짜로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속초를 가서 워케이션을 즐기다 왔습니다. 네, 역시, 네, 최 박사님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어떠셨나요, 권정현 박사님? 바다를 보면서 일한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 괜히 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트렌드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실천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다면 워케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시골을 찾으면서 이게 시골이 오아시스가 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배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골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고정관념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골 하면 촌스럽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골이 좀 힙하고 좀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MZ 세대들의 어떤 시골 소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명 관광지보다는 지방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워케이션을 간다, 뭐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이렇게 두 곳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충청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광양, 여수 이런 어떤 기존에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관광지나 혹은 지방의 소도시들을 찾는 그런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시골에 가서 또 휴식을 취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오아시스를 찾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찾는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요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욕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다. 제가 이런 어떤 기사를 봤는데 특히 2022년에 Z세대의 여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욕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M세대와 다르게 G세대는 1인 가구도 많고 오피스텔이나 작은 원룸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욕실을 갖춰두신 그런 경우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욕실 브랜드 중에 이누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이누스에서 후암별채 이누스라는 컨셉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걸 시간제 단위로 대여를 해주는데 이 시간제 단위로 예약을 하면 내가 거기서 혼자 오롯이 이제 욕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컨셉 공간이 G세대에게 굉장한 화제가 2022년에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런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편의점에서 지방의 어떤 특산물을 이용한 PB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내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초당 옥수수를 활용한 뭐 아이스크림 콘이라던가 신제품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시골을 혹은 로컬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산품, 디저트, 이런 로컬 제품이 진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런 로컬 제품들을 모아서 뭐 컨셉 스토어라던가 혹은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 2022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도 이제 부산의 특산물을 모아서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새로 어떤 개점된 맛집이라던가 핫플레이스 혹은 상점들 중에서 지역 이름을 딴 경우가 많았다. 이런 빅데이터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이라던가 인천, 부산, 전주 이런 상호명에 이렇게 지역 이름이 들어간 그런 점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네, 어떤 로컬을 찾는 그런 것까지, 와, 또 재미있습니다. 또 그러면 일상에서 또 다른 오아시스? 또 다른 오아시스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추억을 소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22년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밥 먹으면서 많이 봤던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한도전 다시 보기. 이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권 박사님 혹시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종종 이게 추천 동영상으로 네, 나오는 걸 네. 보죠. 네, 특히 이제 저 혼자 밥 먹을 때 유일한 밥 친구가 무한도전 콘텐츠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2022년 동안에 1박 2일이라던가 무한도전이라던가 이런 옛날 콘텐츠를 찾아보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2022년에 엑스틴이라는 키워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추억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층으로서 엑스틴이 부상하기도 했고 또 이 새로운 어떤 옛날 콘텐츠를 새롭게 소비하는 MZ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옛날 콘텐츠들, 추억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2022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 분야에서도 이런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 열풍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권 박사님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그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포켓몬빵?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포켓몬빵 사려고 줄 한 번 안 서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저도 줄 서서 샀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띠부띠부씨 많이 모아보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모아봤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2022년에 이제 뉴트로 마케팅, 추억 콘텐츠 혹은 추억 소비를 했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휴식을 찾고 힐링을 하고 이런 오아시스를 찾는 현상,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의 인트로 부분에 이 내년도 경기가 어떠할까라는 걸 스터디했던 내용을 좀 실었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특히 2023년도에 경제가 좋지 않다, 불황이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그 얘기인 즉슨 불황기일수록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좀 찾게 되는 그런 이제 복고 소비라고 하죠. 그런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도 러스팅 라이프나 이런 오아시스를 찾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2023년에도 이제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옛날 컨텐츠를 소비한다거나 혹은 이제 로컬의 제품들을 구매를 한다거나 뭐 시골로 향한다거나 이런 어떤 트렌드들은 2023년에도 좀 유효한,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행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 혹은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